김상수 교수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전차학회 회장도 역임하시고 또 국내 유전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셨는데요. 오늘 그 소회와 학회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 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근황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 그래서 그동안 이제 소홀했던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책도 열심히 읽고요. 또 뭐 박물관이나 갤러리 방문하면서 또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거와 함께 이제 뭐 논문 심사라든지 또는 뭐 과제 평가 또는 뭐 전문 이런 것들도 하고 응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따금씩 또 특강을 또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2, 3년 동안은 그 인간적인 지노바이더 소셜 스터디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드럭 타겟을 발굴하는 쪽에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주제로 해서 몇몇 곳에서 이제 제가 강의도 하고 그렇게 인력 양성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농담으로 백수가 이제 과로 산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꽤 생각보다는 바쁘고 또 그 와중에 이제 결국은 이렇게 여유로운 여가 생활을 하는 것도 이제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운동에 헬스라든지 이런 것에 또 굉장히 많은 사실 거기에 지금은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유전체학회하고는 2008년에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을 처음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강차원 선생님께서 이제 2008년도에 학회 회장을 하시게 되면서 2007년도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제 운영위원장 할 사람들 이렇게 쭉 조사해 보니까 나이로 보나 이런 거 볼 때 제가 이제 적정할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운영위원장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2007년도에 이제 정기학술 대회가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강차원 선생님하고 화학의 교수 박사 그다음에 이현수 박사 이렇게 네 분이서 이제 그 학술대회 하는 중간에 그 뜰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다음에 그 2008년도 우리가 학술대회를 맡으면 이 학회를 맡으면 이제 어떻게 이걸 운영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마침 이현수 박사가 이제 그 베이징에서 있었던 그 학술대회를 이제 갔다가 왔는데 그게 이제 완서전 진원 프로젝트 일종의 론치하는 그런 미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학술대회에서 그 세계적인 연구 트렌드 변화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와가지고 그런 이제 완서전 진원 프로젝트 같은 게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을 이용한 시퀀싱이 이제 좀 활발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화두로 삼아서 이제 앞으로 2008년 그 운영을 해나가겠다. 뭐 이런 이제 그 계획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2008년에 운영위원장을 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이제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통 회장하시면은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뭐 감사 이런 거 하신다면은 이제 주로 학회도 잘 안 나오시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제 다음 회장했던 이제 김형준 교수가 회장할 때 저보고 교육위원장을 해보라 그래서 스텝 다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회 활동을 계속 이제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상당한 한 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 모든 것도 다 이제 넘겨드리고 이제 정년 퇴임하는 걸 기해서 이제 학회 활동도 이제 좀 약간 접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처음 하셨을 때 2007년이면 그때 네. 막 뭐 NGS 막 상용화 나오고 네, 그렇죠. 그때랑 거의 같은 시기에 네, 맞습니다.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학회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랑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때는 규모도 다르고. 예, 그때는 이제
그때 이제 2007년도에 그 잔디밭에 뭐 저기 앉아서 이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학회가 정기학술대회가 서울대 문화관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계학술대회가 그 당시에는 이제 무주에서 했었습니다. 무주가 이제 대전에 좀 남쪽인데요. 그 대전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토 남한의 이제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부산이나 이제 저쪽 그 전남 쪽에 계신 분들, 전라도에 계신 분들, 또 서울의 수도권이 다 이제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운데서 괜찮다 해서 이제 무주에서 동계학술대회를 한 번인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강창원 선생님께서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주보다는 용평이다. 용평에 가야지 이제 흥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용평 가는 거 위험하다. 우리 학교 규모에 용평 가서 제대로 되겠냐. 그냥 무주에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강창원 선생님께서 이제 다른 학회 활동을 이제 많이 하시면서 어떤 촉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평으로 과감하게 이제 가자고 하시고 그래서 그해 이제 겨울부터 저희가 이제 동계학술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용평으로 옮긴 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신한수가 됐죠. 그래서 사상 최초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몇백 명의 사람들이 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발전해서 뭐 분자생물학회, 생화학회 보건가는 이제 동계학술대회가 됐죠. 학회 활동하시면서 제일 뭐 기억에 남는 순간. 예,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용평으로 옮겨간 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회 운영을 이제 물려받았을 때 거의 학회가 이제 사실상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운영위원들이 이제 사비를 털어서 이제 그 학회 살림을 했던 뭐 이런 소문도 있을 정도로 어려웠고요. 사실상 제가 이제 학회를 인수받았을 때는 진짜 거의 뭐 통장에 돈은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 현금이 없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동계학술대회를 시작하려면 또 여러 가지 투입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스 NGS 시대가 되면서 강창원 선생님하고 또 이현수 박사, 하은하 교수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이 동계학술대회에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기술을 회사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세 군데에서 NGS를 국내에 이제 보급하고 있었거든요. 일루미나 잘 아시는 일루미나하고 솔리드를 파는 이제 ABI, 그다음에 로시의 이제 FLX 454 이렇게 세 가지 기계가 이제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느 한 회사라도 이제 유치를 해서 그 한 회사가 이제 만약에 광고를 하면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회사들도 다 올 거다. 근데 정말로 세 회사가 다 왔고 그 외에도 이제 NGS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하는 회사들도 너도나도 이제 인더스트리 세션이라는 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이제 의외로 인더스트리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정말 그때는 이제 가슴으로부터 감사함을 많이 느꼈어요. 인더스트리에서 많은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학회가 학제 전환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김상수 교수님은 또 국내 그 생물정보 분야에서 거의 불모지였던 그 당시에 그 분야를 개척을 하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 어떻게 이 분야를 개척을 하셨고 또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박사학위 할 때는 이제 그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는 걸 했었고요. 포스닥을 할 때는 이제 그거를 바이러스 구조 연구하는 데 적용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89년도에 이제 귀국해서 LG 화학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주로 단백질 공학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들 남들이 하는 타겟만 말고 새로운 타겟을 좀 저희가 시도하는 게 좋겠다. 근데 어떻게 새로운 타겟을 찾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는 와중에 마침 그때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이제 꽤 됐지만 이제 시퀀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대였습니다. 90년대 말이었으니까요. 특히 이제 캔서 같은 경우에
드럭 타겟을 찾아가는 또는 이제 바이오 마커를 찾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걸 이제 제가 이제 문헌을 통해서 알게 된 다음에 그곳을 이제 LG화학에서 계속 하려고 이제 사업 계획도 세우고 하다가 그러다가 마침 이제 99년도에 과학기술부에서 이제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이라는 걸 런칭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한 게 이제 생명연에서 그 사업을 수주해 갔는데 그 사업이 이제 인간 유전체 기능 연구 사업이에요. 근데 그때 단장이 이제 유황숙 박사님으로서 저희 학회 회장을 2003년인가 이때 하셨죠. 그래서 유황숙 박사님 단장에 하시는 그 사업단에서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 하는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왕이면 좀 더 베이직한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 LG화학에서 생명과학연구소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그 많이 하다가 거기서 또 우리 우영구 교수님도 만나고 한영수 교수도 만나고 최정경 교수도 만나고 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에는 과학기술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되는 이런 지노믹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관리하고 유통시키는 이제 센터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국가유전자 정보센터라는 걸 이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연구소에 유치를 했는데 제가 2003년도부터 2년간 거기 센터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5년도에는 제가 이제 또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1세대들이 이제 자리 잡고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인력 양성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숭실대학교 서울로 이제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주로 이제 인력 양성에 많은 이제 노력을 했고요. 특히 이제 뭐 제가 몇 가지 과목들을 개발을 했는데 생명정보 개론이라든지 유전자 개론, 엔지스 데이터 분석, 메타게놈 분석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또 동영상으로도 제가 다 이제 개발해서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또 저한테 연락도 하고 해서 많은 도움 받았다고 그런 연락을 받고 해오길래 저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또 2006년부터는 제가 이제 그 BK21 생명정보융합 사업팀을 이제 운영했었고 또 그 이어서 또 과학기술을 지원해주는 이제 BIT 인력 양성 사업 그것도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도움을 받고 바이오인포메틱스 분야에 이제 대학원생들을 많이 키웠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한 60명 정도 그동안 이제 배출해서 다들 그 자리를 잘 잡고 또 국내 특히 이제 산업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보고 참 보람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수님 그 연구 활동 또 교수로서 정년하시면서 가장 크게 보람을 느꼈던 순간, 기억나는 순간이 있을까요? 예. 학회 활동에서 보람 내는 순간 아니에요? 아니 뭐 전부 다 해서 그걸 써. 예. 아니 그거 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운영위원장을 이제 2008년도에 하면서 학회 활동, 학회의 살림이 흑자로 전환된 게 사실 저로서는 일생일 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약간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은 도대체 학회 재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 팀에는 이제 허광래 교수님이 이제 그 재무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허광래 교수님은 이제 거의 뭐 모든 생물 관계된 학회들, 뭐 생물학회인지 부산생물학회 이런데 재무통이세요. 그래서 재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 동계학술 대회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 그걸로 이제 학회 살림을 다 하고 정기학술 대회는 이제 적자만 안 나면 된다. 이제 너무나 수긍이 가는 얘기고 또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근데 어떻게 이제 이 많은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는 또 이현수 박사님이 이제 아주 큰 역할을 하셨죠. 결과적으로 이제 적자를 망하고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큰 보람이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학회에서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당시 뭐였냐면 이제 통계유전학 워크숍을 어떻게 할 거냐였어요. 이게 이제 통계유전학 워크숍이 그 이종국 박사님이 이제 보건원에 계실 때 아시안 제네틱 인스티튜트 뭐 이래가지고 국내 이제 통계유전학에 대한 그 토양이 부족할 때 유니버시티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이 워크숍을 이제 진행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첫 해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내 연구진들로 이제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바꾸셔가지고 굉장히 잘 해오셨는데 통계전학 워크숍을 이제 지원하던 여러 보건원과 또 그 다음에 그때 복지부에서 지원하던 이제 유전자 사업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단들 그다음에 학회 이렇게 3주체가 이 워크숍을 갖다가 이제 후원했었는데 거기에서 각각 사정들이 생겨서 다른 두 기관들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유전착회가 이 사업을 이제 떠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관련 당사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통계유전학 워크숍을 그동안 쭉 해왔던 이종국 박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죠.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독립된 그런 워크숍으로 잘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 학회 사업으로 편입이 되면 나중에는 이제 학회에서 그 원래 취지를 무시하고 그 임원진을 물갈이한다든지 또는 사업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심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게 사실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통계유전학 그 워크숍 위원회를 이제 학회 안에 별도로 두고 그 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그 약간 독자적인 오퍼레이션을 가능하도록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주도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무사히 연착륙해서 학회 안에 사업으로 잘 자리 잡고 또 그것이 나중에 지금은 이제 커져서 교육위원회라는 큰 우선 안에서 이제 또 원래 취지를 색깔을 잃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GNI에 관한 건데요. GNI는 이제 지노믹스 인포메틱스는 원래는 한동안 이제 그 서정선 교수님께서 이제 편집위원장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서정선 교수님 연구실에 이제 저하고 오봉석 교수하고 이제 그 편집위원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서 이제 서정선 교수님 연구실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제 어떤 논문을 뭐 순서도 정하고 뭐 그 편집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매 후보 나올 때마다 이제 논의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장윤 교수님께서 이제 편집위원장을 회장을 이미 하셨고 서정선 교수님도 한 2005년 뭐 이때쯤 하셨을 거예요. 회장님과 하시고 나서도 편집위원장을 계속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모델이긴 해요. 그러니까 회장 그만뒀는데 편집위원을 하겠냐 이거는 보다는 계속 하셨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정선 교수님 모시고 했는데 이제 김영래 교수님 회장 하시면서 김영래 11년도 하셨다. 2011년인데 그때가 이제 원래 2010년에는 유명희 교수님이 박사님이 이제 유명희 박사님이 회장하시게 됐는데 청와대에 들어가시는 바람에 차기 회장이었던 김영래 교수님이 이제 거의 회장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하시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편집위원장을 이제 그 서정선 교수님이 하시는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한테 이제 넘기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편집위원장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일을 한 것이 뭐냐면은 과학기술 편집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GNI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그 연구재단을 통해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 지원금으로 저희 그 매뉴스크립트 에디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영문 교정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영문으로 대규정된 거에 플러스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도형이라든지 뭐 테이블 레이아웃이라든지 또는
같은 여러 가지 피규어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 에디팅을 해주는 매니스크립트 에디팅을 이제 그때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정한 형식으로 일정한 스타일로 이제 논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XML 형태로 편집을 바꾸게 돼서 그걸로 이제 PMC에 등재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어요. PMC 등재하고 이제 그 PMC를 통해서 이제 펀메드까지 이제 가는 길이 뚫렸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이제 과편합에 이제 그 들어가게 된 게 아주 큰 지금으로 볼 때는 너무도 당연한 건데 그 당시는 이제 또 그때 또 많이 허성 교수님이 이제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그게 됐던 것 같아요. 학회 뭐 기본 틀을 거의 다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유전자 학회가 발전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과거를 들어다 보니까 우리 유전자 학회는 시대적 변환기를 잘 포착해서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유전체 학회가 이제 태동했던 것도 휴먼지롬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그거에 이제 힘입어서 연구의 스타일로 이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퀀싱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던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때 이제 유전체 학회가 드디어 학회 스타일로 이제 많이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기술이 나오면서 학회를 한번 이제 커다란 점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이제 AI 시대잖아요. 또 이때 또 우리 유전체 학회도 또 연구 파라다임의 변화를 또 어떻게 잘 가져가냐에 따라서 또 큰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학회에 이제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서로 간에 이제 중재를 모아서 잘 해나가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유전자 학회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제가 이제 회장을 할 때도 사실 회장할 때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고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회장할 때는 이제 그렇게 별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학회가 이제 잘 자리 잡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임 회장님부터 쭉 해왔던 좋은 것들을 다 전통을 이어받아서 또 후임 회장님한테 전달해주고 이렇게 가면서 학회가 잘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학회 활동에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학회에 이제 깊이 참여하시는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분들은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임에서 물려받은 거를 내 때 또 잘 유지하고 관리해서 또 다음에 후배 넘겨서 이게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가게 하는 거가 첫 번째죠. 그리고 이제 또 학회가 또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또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운영위원장 처음 맡았을 때 너무 여러 가지를 벌리지 마라. 또 이렇게 조언하시는 선배님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따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새로운 걸 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이렇게 지켜봐도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이 학교 회원들 사이에 어떤 컨센서스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 또 그게 그냥 그때뿐이고 잘 계속 진행되지 않아요. 제가 회장할 때 이제 휴고의 찰스 리가 회장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사목을 만든다고 해서 이제 저희 학회를 이제 MOU를 맺고 이제 공동 협력하기로 했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게 또 잘 전파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물거품이 됐고 또 생명정보학회하고 저희가 또 통합도 추진했었지만 잘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학회 운영진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또 전체적인 학회 회원들 모두 생각하는 게 다 이렇게 조화롭게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거는 다 대부분 이렇게
이게 얘기하지 않는 그런 아이템이랄까 하여튼 그런 이슈가 하나 있는 건 뭐냐면 강창원 선생님께서 아마 저한테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동계 심포지움은 수익을 내야 되다 보니까 이벤트성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핫한 주제와 그걸 해서 이제 심포지움을 꾸미는데 반면에 정기학술대회는 그거보다는 우리 학회에 구성하는 여러 그 디스플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인간 유전체 학회가 아니고 그냥 유전체 학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이외에도 미생물도 있고 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유전체 대상들이 또 뭐 그 기술도 뭐 생명 정보학 기술도 있고 시퀀싱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뭐 펑셔널 지노믹스라든지 뭐 브레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유전체 관계된 디스플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종합적인 그런 정기학술대회는 약간 백화점식이라고 어떻게 볼 수도 있는데 너무 한쪽에만 이렇게 포커싱해서 몰고 가면 나머지 분들이 소외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양이다. 이제 그런 말을 저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어느 분이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해봤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거는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긴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네.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데.